10년 전 이맘때 대낮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야말로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예, 2016년 1월에 전남 강진의 한 시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뭐 한약재라든가 낫, 공구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파는 50대 남성 김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김 씨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장터에 와서 자기 자리에서 팔려고 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앉던 자리, 나름 이제 시장에서 명당 자리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른 노점상이 앉아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하냐라고 하니까 이 다른 노점상분이 맞은편을 가리키면서 저기 그 찐빵 파는 아주머니가 여기서 팔아도 된다고 했는데요라고 했답니다. 박 변호사님, 예. 보통 이렇게 전통시장 가면 명당 자리가 있잖아요. 있어요. 잘 유독 팔리는. 이제 터가 좋은 곳. 자, 그런데 갔더니 뭐 처음 본 사람이 앉아 있네, 내 자리에.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는 김 씨가 생각하는 명당 자리 한 6개월 정도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리가 좀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 맞은편 찐빵 팔던 그 50대 여성입니다. 그때 항의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왜 내 자리를 함부로 다른 사람이 주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왜 그러냐라고 빡 질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50대 여성이 또 하는 말이 아니 노점 자리에 정해진 게 어디 있느냐? 언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법상으로 따져보면 그게 뭐 김씨 노점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좀 다툼이 된 상황이고 자신이 팔던 이제 물건이 낫하고 도끼 같은 거예요. 아이고. 그거를 갖고 배달을 나섰다가 찐빵 노점을 또 발견하고 1월 15일 오전입니다. 또다시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하필 김 씨가 팔던 그 물품이 낫, 도끼. 결국 그래서 끔찍한 또 사건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찐빵 상인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를 표출하던 김 씨, 손님에게 배달하려던 손 공구를 차량에서 꺼내서 여성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구가 흉기가 된 거예요. 이때 인근 은행 직원이던 50대 남성이 밖으로 나와서 김 씨를 말려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다고 해요. 지금 나오는 게 실제 CCTV 영상인데요. 은행 직원이 다급하게 인근 시외버스 터미널로 막 달아나고 김 씨가 흉기를 들고 막 쫓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찐빵 상인은 여러 차례 찔려서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고요. 그 남성, 이렇게 은행 직원 도망가던 남성도 잔인하게 살해해버렸습니다. 자기의 명당 자리를 자기의 허락 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앉으라고 했던 그 50대 찐빵 상인 아주머니, 또 그 두 사람의 범인과 그 찐빵 상인 간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서 나왔던 은행 직원 두 사람이 비명 행사했습니다. 자, 그 장면을 목격한 당시 목격자에게 들어보시죠. 아줌마가 쓰러졌고 움직이지도 안 하더라고. 그래갖고 있는지 영업 직원인데 거기서 뭐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쫓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장난 안에 들어가서 이미 막 사람이 막장이 있길래 이거 빨리 신고해라 그렇게 할 때는 택시한 애가 이미 신고했어요. 자, 원장님, 그러면 그 사건 발생 직후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그 다음에 더 황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김 씨가 범행 직후에 집으로 도주를 했고요. 집에서 그 도끼와 낫 한 10정 정도를 집안 상자 앞에 모아놨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죠. 그리고 김 씨는 그 도끼와 낫을 경찰에게 던지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20명 정도가 투입이 됐지만 1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요. 경찰관 2명이 다쳤고 그중에 1명은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을 발사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실탄까지 발사하면서 겨우 김 씨를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시 이제 피해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숨진 두 피해자 모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 찐빵을 팔던 50대 여성 아주머니께서는 남편과 함께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었다가 사업이 실패하면서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한 2달 전부터 이렇게 밖에 나와서 찐빵을 만들어 파셨던 건데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셨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도 부지런하고 정도 많아서 주변 상인들이 참새 엄마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인 김 씨를 말리려다 숨진 이 은행 직원도 한 가족의 가장이었는데요. 사건 바로 다음날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김 씨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항상 이런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들에게는 참 이런 뭔가 가슴 아픈 사연들이 꼭 있단 말이죠. 자, 경찰 조사 결과 범인 김 씨에게 유사한 전력이 있었던 걸로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이 있기 2달 전에도 자리 문제로 노점상이 자리 문제로 싸우다가 고령의 노인을 폭행을 해서 그때는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 문제로 이제 결국 살인 사건이 저지른 것이고요. 찐빵 아주머니 우연히 만났을 때는 화를 참지 못했다. 그리고 이 은행원이 괜히 끼어들어서 짜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 진술입니까? 사람을 해쳐놓고 심지어 이 구속돼서 재판을 넘겨진 상태에서는 다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까지 이 상해를 입히려고 했기 때문에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무기징역 선고를 했고 형이 무겁다라고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고스란히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원장님, 내 자리를 뺏겼다. 내 자리를 누군가가 허락도 없이 그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 노점. 아니 도대체 그게 저렇게 사람 2명이나 죽일 만큼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그 자기 영역에 대한 침범을 나 존재에 대한 그 공격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즉, 나 자신과 자리는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동일시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를 다 남 탓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피해자나 그 은행 직원이나 심지어 공권력에까지 튀어버린 거죠. 예.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네요.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